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정은희 씨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7살.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이정순 씨 딸 되시나요? 이 번호가 맞나요? 이정순. 5년째 연락하지 않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읍내병원에 계십니다. 순간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쩌렁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 씨는 급히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동생 정우와 막내 여동생 은주. 셋 다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정우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뭐. 전화기 너머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는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 은희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내드릴게. 계좌번호 알려줘. 필요 없어. 돈 보내지 마. 왜? 힘드시잖아. 힘들지 않아. 연락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일에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무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저렇게 늙으셨을까? 자신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읍내 병원 앞에서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셋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기 전 정우가 말했습니다. 형. 나 어머니 얼굴 보기가 무서워. 나도. 그들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쭈글쭈글한 손.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한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 과로.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일어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셋은 어머니의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이불, 빛바랜 벽지,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손때 묻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은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달 15일 어김없이 입금된 금액들. 이름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결혼자금, 정우 사업자금, 은주 유학비.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띠가 났습니다. 그 모든 돈을 자식들 이름으로 모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천만 원. 정우가 통장을 빼앗듯 봤습니다. 그리고 벽을 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이래? 은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왜 말을 안 해? 우리가 보내준다고 했잖아. 통장과 함께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구불구불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자식들아. 엄마가 못난 것 용서해라. 너희들 어릴 때 제대로 못해준 게 한이다. 아버지 일찍 보내고 너희 새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도 남이 입던 거 물려 입혔다. 학교 가방 하나 새로 사준 적 없다.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엄마가 돈을 모았다. 너희들한테 줄라고. 근데 막상 주려니 부끄럽더라. 평생 아무것도 못해준 엄마가 이제 와서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나. 그래서 못 줬다.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래서다. 엄마 얼굴 보면 마음 약해져서 결국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엄마는 괜찮다. 밥 굶어도 괜찮다. 너희들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은 은희 씨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정우도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정우가 어린아이처럼 훌쩍였습니다. 나 나쁜 놈이야? 어머니 생활비 보내준다고 할 때 귀찮다고 생각했어? 자식이 아니야. 은주는 편지를 부여잡고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가 흔들렸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울면서 썼을 것입니다. 밤새 셋은 울었습니다. 서랍장을 뒤지니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보낸 편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 빛바랜 가족사진. 어머니는 다 모아두셨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서울로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 외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5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정순 씨는 38살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1년.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은희가 12살, 정우가 9살, 은주가 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멀리 갔어.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정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논에 가서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남의 집 일을 했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김장도 도왔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약을 바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 일하다 보면 그래? 괜찮아. 은희는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동생들 밥 먹이고 숙제도 봐줬습니다.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소 먹이를 줬습니다. 막내 은주는 늘 엄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도 데려가. 은주야. 엄마 일 끝나면 올게. 언니랑 오빠랑 놀아. 정순 씨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이들 옷이 헐었습니다. 정순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헌 옷을 파는 좌판에서 옷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단추가 떨어진 건 달고 찢어진 건 꿰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와, 새 옷이다. 막내 은주가 좋아했습니다. 정순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새 옷 하나 사주지 못하는 엄마라는 것이 학교에서 가방 사러 가자는 알림장이 왔습니다. 가방값이 3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웃집에서 안 쓰는 가방을 얻어왔습니다.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은희가 그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놀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정순 씨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모으겠다고. 자식들이 다 크면 새 가방도 새 옷도 사주겠다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넣었습니다. 1,000원, 2,000원. 푼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은희가 먼저 서울로 떠났습니다. 대학에 붙었습니다. 정순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은희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순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집에 돌아오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희가 쓰던 책상, 옷장, 이불. 다 그대로인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정우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올게. 그래. 건강하게 지내. 또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정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내 은주도 결국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서 살며 대학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셋 다 떠났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명절에는 돌아왔습니다. 손주도 데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대신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자식들 이름으로. 언젠가 줄 날을 기다리며. 그러던 어느 날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내드릴게요. 정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괜찮아. 왜요?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사실 힘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받으면 모아둔 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걸 자식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안 받았습니다. 명절에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밀어내는 것 같았을 테니까. 정순 씨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잠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됐습니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볼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어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됐습니다. 정순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그때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웠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그 통장을 자식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정순 씨는 기어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 통장을 가져가라고. 편지를 쓰다가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밀어냈으니까.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울까? 정순 씨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 굶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줄 돈을 모으느라 밥을 굶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정순 씨의 집에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낡은 수첩에 자녀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5년간의 단절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희, 정우, 은주.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정순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왔어? 바쁘다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정우야. 왜 그래? 통장 받습니다. 편지도요. 정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은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고생했어? 엄마가 뭘 고생해? 너희들 잘 살면 그게 고생 아닌 거야? 엄마. 은주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은주의 눈물이 어머니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정순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못났어요. 엄마가 연락 피하니까 엄마가 우리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운해서 연락 안 했어요. 우리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는데. 더 상처를 줬네.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어머니가 쓰세요. 앞으로 우리가 모실 겁니다. 그 돈은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거야? 엄마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정우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발 받지 마세요. 우리가 불효자입니다. 그 돈 받으면 우리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정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어릴 때는 작았는데. 일어나. 무릎 아파.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마음이야? 받아줘. 그래야 엄마가 편해. 어머니. 대신 하나 부탁해도 되겠니? 자녀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러 와? 전화도 자주 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세 자녀가 동시에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좁은 병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5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아니,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미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해만 있었을 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퇴원했습니다. 자녀들이 시골집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새 벽지를 바르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부엌도 고쳤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 찼습니다. 정순 씨가 말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거 이제라도 할게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시골집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 씨는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보고 있어? 행복해서. 엄마. 은주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우가 삼겹살을 굽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정우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는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육즙이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였습니다. 맛있다.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자. 나도. 정순 씨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약속. 그래. 알았어. 명절에는 무조건 내려올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알았다니까. 정순 씨가 웃었습니다. 정우가 수박씨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은 어머니 쓰세요.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너희들 거야. 어머니. 그래도 줄 거야. 엄마 고지 말잖아. 자녀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들까지. 정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그 비밀은 결국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던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이 진짜였습니다.